바지락 200kg 부탁해요. 오늘도요? 어디에 쓰세요? 배달이 필요하시면 해. 아이들이 기다려요. 매일 2시 바지락 200kg. 그리고 봉투 속 빳빳한 5만 원권. 어르신의 리어카 위를 보면 정육, 반찬, 과일 상자. 겉은 검소했지만 결제는 하루 300만 원 가까운 지출. 내 마음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혹시 누가 이용하는 건 아닐까? 우리는 곧 할머니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의심하던 그림자 뒤에는 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 소래포구의 아침장이 끝나면 잠깐 정막이 내려앉았어요. 바닷바람이 젖은 나무 바닥을 훑고 지나가면 비린내와 국물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간지렸죠. 도윤은 가게 앞을 물로 쓸고 커다란 대야에 소금을 풀어 해감물을 맞췄습니다. 손으로 물결을 살짝 저을 때마다 바지락 껍데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났어요. 칼은 광목천으로 닦아 칼집에 넣어두었고 보온통 뚜껑은 한 번 더 눌러봤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손이 닿는 것마다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바다와 붙어 산 세월이 길어서 그런지 도윤의 하루는 늘 같은 순서로 흘러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손님이 뜸해졌고 가게 안은 은근히 따뜻해졌어요. 그때가 되면 도윤은 시계를 한번 봤습니다. 2시가 가까워지면 마음이 조금 긴장했어요. 요 며칠 사이에 이상한 손님이 나타났거든요.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들어오는 어르신이었죠. 그날도 자동문이 열리며 종이 가볍게 울렸어요. 구부정한 어깨, 달아빠진 운동화, 그러나 손에 들린 봉투만은 빳빳했죠. 앙금순 할머니가 조용히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바지락 200kg 부탁해요. 모래 잘 빠지게 해감도 좀 세심히요.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어요. 도윤은 잠시 눈을 깜빡였죠. 200kg면 큰 잔치도 차릴 만큼의 양이었거든요. 오늘도 많이 필요하시군요. 끓여 드실 곳이 크신가 봐요. 네. 오늘 안에 끓여야 해요. 늦으면 맛이 달라져요. 택시를 불러드릴까요? 무게가 만만치 않아서요. 아니에요. 리어카가 있어요. 제가 가져갈 수 있어요. 말은 짧았고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도윤은 바지락 자루를 들고 저울 위에 올렸습니다. 쇳덩이가 내려앉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죠. 수치를 맞추는 동안 봉투에서 새 돈 5만 원권이 반듯하게 나왔습니다. 그 선명한 종이 냄새가 공기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겉은 초라한데 돈은 지나치게 새 것이라서요. 요즘 시장에는 현금 사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돌고 있었죠. 누군가 어르신을 앞세워 이상한 일을 시키는 건 아닐까 걱정이 올라왔어요. 며칠째 같은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2시, 같은 걸음, 같은 양, 같은 봉투. 어느 날은 리어카 위에 다른 상자도 얹혀 있었어요. 갈비뼈 묶음, 겉절이 통, 과일 상자. 도윤은 무심코 합을 계산해 봤습니다. 하루 300만 원 가까운 지출이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불안이 가슴에서 슬금슬금 자랐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눈치를 챘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그 할머니 매일 저렇게 사가면 돈 세탁 아니냐고들 그래요. 요즘 무섭잖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혹시 선한 일을 하는 걸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혹시 이용당하는 거라면 더 두고 볼 수도 없었죠. 가게 한쪽 의자에 걸린 점퍼를 쓰다듬으며 생각이 길어졌습니다. 예전 거래처가 문을 닫아 어려웠던 때 누군가 건넨 작은 도움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따뜻함이 손끝에
아직 남아 있었죠. 그래서 더 조심하고 싶었어요. 괜히 의심부터 내세워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가 잔잔히 내리던 날, 금수는 우산도 없이 젖은 어깨로 들어왔어요. 오늘도 200킬로 부탁해요. 돈을 세는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툭 하고 내려앉았어요. 어르신, 어디에 쓰세요? 혹시 제가 배달이라도 도와드릴까요? 금수는 눈길을 피하지 않고 짧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기다려요.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이들. 둘러대는 말 같지 않았어요. 단단하고 지친 사람의 짧은 고백처럼 들렸죠. 도윤은 말없이 고무발을 죄어 포장을 더 단단히 묶었습니다. 바지락이 흔들릴 때 국물이 새지 않게 모서리에 보온포도 한 겹 더 둘렀어요. 작은 배려라도 보태고 싶었습니다. 금순이 리어카를 밀고 나가자 바퀴 자국이 물기 위해 길게 남았어요. 빗방울이 그 자국을 금세 지워갔지만 도윤의 머릿속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렸어요. 이 일이 따뜻한 국물로 끝날지 아니면 나쁜 덫으로 드러날지 알 수 없었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내일 2시에도 그 문이 열릴 거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가자 바다색이 잿빛으로 바뀌었어요. 도윤은 다시 대야를 헹구고 칼을 천으로 감쌌습니다. 손등에 남은 소금물 자국을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그냥 보냈어요. 하지만 내일은 확인해 볼게요. 가게 밖에 나와 바다를 향해 서 있으니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갑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어쩌면 누군가의 마지막 약속이 이 시장 한가운데로 조용히 들어오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밤 도윤은 메모장을 펼쳐 간단한 표를 그렸어요. 날짜, 시간, 구매량, 표정, 말투, 리어카에 실린 것들. 글씨는 투박했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기 위한 표가 아니라 지켜보기 위한 표였어요. 혹시 모를 위험에서 어르신을 떼어놓기 위해, 그리고 정말 선한 나눔이라면 더 안전하게 끌어갈 수 있게 돕기 위해서였죠. 다음 날 아침 바다는 어제와 비슷한 파도를 보였어요. 도윤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대야에 소금을 풀고 바지락을 살살 흔들며 모래를 빼냈어요. 각자 제자리를 찾는 소리들이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시계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고 2시로 향하는 길이 또렷해졌습니다. 문종이 흔들릴 그 순간을 기다리며 도윤의 손끝에는 긴장과 기대가 함께 얹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 한쪽에서는 아주 조용한 기도가 흘렀습니다. 부디 오늘 진실에 조금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점심장이 가라앉자 시장 골목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생선 비늘이 붙은 바닥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파 냄새와 다시마 향이 섞여 천천히 퍼졌습니다. 도윤은 대야를 한 번 더 헹기고 그늘에 세워두었어요. 손에 남은 소금기가 마르면 마음도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가슴 어딘가에서는 작은 가시가 자꾸 움직였어요. 어제 들은 한마디가 계속 귓가를 울렸거든요. 아이들이 기다려요. 시장 사람들은 눈치가 빠릅니다. 누구는 그냥 지나치고 누구는 속삭였습니다. 가게 옆 김치가게에서 영자가 손을 털며 가까이 왔어요. 도윤, 그 할머니 매일 200킬로면 돈이 너무 커요. 요즘 세상 무서운 거 알지요? 도윤은 애써 웃었습니다. 혹시 좋은 데 쓰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영자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좋은 일도 소문이 나야지. 너무 조용하니 더 의심스러워요. 정육점의 만수도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 가게에서도 갈비를 자주 가져가요. 계산은 늘 새 돈.
하루 합치면 300만 원 가까워요. 나도 겁이 납니다. 소문은 금세 커졌습니다. 돈 세탁, 대포 통장, 보이스피싱. 말은 꼬리를 물고 더 자극적인 모양으로 변했지요. 도윤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한 건 사실이었어요. 혹시 정말 누군가가 금순 할머니를 앞세워 나쁜 일을 꾸미는 건 아닐까? 혹시 자신이 눈 감고 넘기면 더 큰 상처가 생기는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해가 조금 기울 무렵 민석이 시장 순찰을 돌다 가게 앞에 섰어요. 젊고 성실한 순경이었죠. 도윤 씨, 혹시 이상하면 바로 알려요. 요즘 어르신들 노린 사건이 많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히 오해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지켜보겠습니다. 민석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의심이 아니라 보호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장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던 때 비가 종일 내리던 여름이었어요. 손님이 끊겨 가게를 접을까 고민하던 날 지나가던 노인이 젖은 우산을 접으며 들어왔습니다. 남은 생선 다 주시오. 내일 새벽에 나눌 거요. 그날 팔린 돈이 아니었다면 월세를 못 냈을 겁니다. 도윤은 그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조용한 손길이 사람을 살리는 때가 있지요. 그 기억이 도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따뜻하게 보려고 했어요. 비 소식이 있던 어느 날 오후 금수는 우산 없이 문턱을 넘었습니다. 챙겨온 봉투에서 5만 원권이 바스락거리며 나왔고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오늘도 200킬로요. 어르신, 비가 옵니다. 제가 배달해 드릴까요? 아니에요. 오늘 안에 끓여야 해요. 짧은 말이었지만 단단했습니다. 도윤은 스티로폼 상자 틈을 보온포로 한 겹 더 메웠습니다. 물이 스며들어도 국물이 새지 않도록 모서리를 꼼꼼히 눌렀지요. 작은 배려라도 보태고 싶었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가 술렁였어요. 반듯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상가를 훑어보며 들어왔습니다. 태성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얼굴을 내미는 사람, 말이 번지르르해 늘 눈길을 끌었지요.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나눔이 유행이죠. 저희 단체가 홍보와 행정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말은 달콤했지만 어딘가 껄끄러웠습니다. 만수가 눈을 흘겼어요. 대표님, 저희는 조용히 장사하고 조용히 돕습니다. 태성은 웃으며 명함을 얹고 갔습니다. 기분 나쁘게 상냥한 웃음이 공기 속에 남았어요. 그 웃음이 이상하게도 금순 할머니의 리어카와 겹쳐 보였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다시 쿡 하고 찔렸습니다. 그날 밤 가게에 불을 내리기 전 도윤은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날짜, 시간, 구매량, 표정, 리어카에 실린 물건. 표 위에 네모칸을 그려 하나씩 적었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몰아붙이려는 표가 아니었어요. 지켜보기 위한 표, 지켜주기 위한 표였습니다. 혹시라도 위험한 그림이 보이면 바로 멈추기 위해서, 정말 선한 일이라면 더 안전하게 돕기 위해서였죠. 손끝이 묵직해졌고 마음은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간판줄이 팔랑이며 부딪혔고 골목 어귀에서 마른 낙엽이 빙글 돌았어요.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바지락을 물에 담갔습니다. 모래가 조용히 빠져나오며 물이 뿌옇게 변했어요. 오늘은 천천히 보자. 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는데 골목 끝에서 누군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도윤 씨, 오늘은 제가 멀찍이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르신께 상처 주지 않게 조심해서 볼 거예요. 시계가 2시를 가리킬 때
도윤의 심장이 작은 북처럼 울렸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종이 맑게 울렸지요. 그런데 문턱을 넘을 금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바깥 비가 굵어졌고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가게 안의 시간도 잠시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의 손에서 고무장갑이 미끄러졌고 가슴속 가시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문제의 씨앗이 이제 싹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만수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도윤, 방금 할머니 다른 가게에도 안 오셨어. 혹시 무슨 일 난 거 아냐? 도윤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민석이랑 조심히 확인해 볼게요. 지금은 절대 서두르지 말고 그대로 있어요.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도윤은 문을 잠시 닫고 상자 하나에 보온포와 작은 담요를 챙겨 넣었습니다. 어제 그 표 위에 적어두었던 작은 실마리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동선, 같은 짐. 잘못 맞춘 퍼즐이거나 아직 비어있는 칸이거나 어느 쪽이든 오늘은 한 칸을 더 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비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부디 어르신이 안전하기를.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기도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떠오른 한 줄. 오늘은 의심이 아니라 보호로 움직인다. 비가 얇게 내렸어요. 골목마다 물기가 번들거렸고 지붕 끝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가게 문을 닫자마자 준비해둔 상자를 들었어요. 안에는 보온포, 작은 담요, 얇은 우비가 들어있었죠. 손바닥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긴장해서였어요. 마음속에서는 계속 같은 말이 맴돌았어요. 오늘은 의심이 아니라 보호로 움직입니다. 민석이 건너편 처마 밑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멀찍이 보겠습니다. 가까이 붙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제가 먼저 움직이면 바로 알려주세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에는 조심이 가득했죠. 시장 끝쪽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생선 비늘 냄새가 옅게 퍼졌고 젖은 골목에서 수증기가 오르듯 흐려졌어요. 두 사람이 서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금순이 지난 날 자주 빠져나가던 통로였죠. 바닥에는 리어카 바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빗물이 그 자국을 반쯤 지웠지만 방향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도윤은 상자를 조금 더 끌어안았어요. 괜히 늦어질까봐 마음이 자꾸 앞섰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앞에 서겠습니다. 민석이 길모퉁이를 가리켰어요. 그 너머는 주택가로 이어졌고 길은 점점 가팔라졌어요. 골목을 돌 때마다 작은 물소리가 발목에 와 닿았고 낙엽이 젖은 채로 바닥에 붙어 있었죠. 한참을 걷자 바람 끝에 묘한 냄새가 섞여 들어왔어요. 바지락을 삶을 때 떠오르는 짭조름한 김 냄새였어요. 도윤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어쩐지 반가우면서도 불안한 냄새였죠. 작은 공터가 나왔습니다. 낡은 조립식 집이 한 채 있었고 그 옆에 낮은 지붕이 덧대어진 마당이 있었어요. 지붕 아래에는 큰 가마솥 둘, 보온통 서너 개, 접이식 테이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빗물이 지붕 끝에서 실처럼 흘러내렸고 가마뚜껑 사이로 하얀 김이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입구 옆 나무판에 손글씨로 적힌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글씨는 삐뚤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서진 나눔 국소. 도윤은 종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저릿해졌어요. 서진이라는 이름이 공기 속에서 가늘게 울렸습니다. 그때 마당 안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어요. 리어카 손잡이가 빗물에 젖어 반짝였고
그 뒤에 금순의 어깨가 보였어요. 금순은 상자를 내리려다 잠깐 몸을 멈췄고 고개를 숙인 채 손등으로 이마를 쓱 문질렀어요. 숨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죠. 어르신. 도윤이 무심코 한 발 내디뎠어요. 그때 금순의 무릎이 살짝 흔들렸어요. 리어카가 뒤로 밀리며 삐걱 소리를 냈고 금순의 어깨가 푹 처졌습니다. 몸이 옆으로 기울었어요. 도윤은 본능처럼 뛰어들어 상자를 떨어뜨리고 두 팔로 금순을 받쳤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잠깐만 기대세요. 금순의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숨은 얕고 빨랐어요. 도윤은 재빨리 보온포를 꺼내 어깨와 허리를 감싸줬어요. 젖은 옷이 보온포에 달라붙으며 부스럭 소리를 냈습니다. 민석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지금 바로 119 부르겠습니다. 주소 확인했습니다. 금순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어요. 리어카 안에 먼저 꺼내야 해요, 아이들. 목소리는 금방 사라질 듯 가늘었지만 문장은 또렷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꺼내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드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마당 안쪽에서는 이미 몇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파카를 입은 청년 둘이 보온통 뚜껑을 열었고 중년 아주머니가 반죽한 면을 큰 바트에 덜어놓고 있었죠. 모두 표정이 진지했지만 허둥대지는 않았어요. 이 광경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도윤은 그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쪽 테이블에 상자 올려주세요.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손놀림은 빠르고 단정했어요. 바지락은 아까부터 해감했어요. 오늘은 모래가 덜 나오네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소금물 농도를 조금 낮췄습니다. 도윤은 짧게 답했어요. 입안으로 뜨뜻한 김이 들어와 목을 스쳤습니다. 그 온기에서 묘하게 안심이 났어요. 민석이 돌아와 큰 숨을 내쉬었어요. 구급차가 금방 온답니다. 어르신, 조금만 버티세요. 금순의 눈이 아주 살짝 떴어요. 빗물이 속눈썹에 매달려 반짝였죠. 서진아, 오늘은 바지락이 참 좋다. 말끝이 허공에서 가늘게 흔들렸어요. 도윤의 가슴 안쪽이 아릿하게 조여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다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금방 가까워졌고 공터 입구에 구급차 불빛이 번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재빨리 들어와 금순의 상태를 살폈어요. 체온을 확인하고 담요를 한 겹 더 덮어주고 들것을 펼쳤습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보호자분은 민석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정중히 말했어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이분은 시장 상인입니다. 뒤따라오실 겁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처럼 보온을 유지해 주세요. 차 안에서 더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들것이 움직일 때 금순이 손을 살짝 들어 보였어요. 허공을 더듬듯이 떠다니던 손이 도윤의 소매를 가볍게 잡았어요. 힘은 없었지만 의지는 또렷했어요. 오늘 아이들 늦지 않게 끓여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살짝 감싸주었어요. 그 순간 마음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의심으로 꽉 묶어두었던 매듭이었어요. 그 자리에 조용한 결심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만큼은 반드시 이 냄비를 지키겠습니다. 구급차가 떠난 뒤 마당은 잠깐 고요해졌어요. 곧바로 현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청년들이 물을 더 올렸고 아주머니가 팔을 송송 썰었어요. 김이 힘차게 솟았고 보온통 뚜껑이 하나둘 열렸어요. 면은 따로 담고 국물은 보온통에요. 어제처럼 하시죠. 누군가가 외쳤고
모두가 익숙한 동작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도윤은 상자에서 남은 보온포를 꺼내 보온통 옆을 감쌌어요. 바람이 들지 않게 틈을 눌러 막았고 바지락을 한 주먹 집어들어 언저리의 해감 상태를 다시 확인했어요. 껍데기가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오늘은 모래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이 편히 먹겠습니다.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말이 제일 반갑네요. 민석이 다시 돌아와 주변을 살폈어요. 표정에는 안도의 기색이 비쳤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잠깐 정리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민석, 부탁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짧았지만 믿음이 배어 있었어요. 해가 구름 뒤로 천천히 내려갔어요. 빗줄기는 가늘어졌고 마당 끝에 고인물은 저녁빛을 받아 은빛으로 흔들렸어요. 가마솥에서는 김이 끊임없이 피어올랐고 국물 냄새가 복도처럼 길게 뻗어 골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도윤은 국자 손잡이를 꼭 쥐고 한 번 더 저었어요. 칼날을 잡을 때의 마음과는 다른 힘이 손끝에 생겼습니다. 누군가의 약속을 대신 끓이는 마음, 그 마음이었습니다. 첫 그릇이 나갔어요. 작은 손이 그릇을 받쳐들었고 입김이 그릇 가장자리에 맺혔어요. 아이가 한 숟가락 뜨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바다 냄새가 나요. 그 말이 바람을 타고 가볍게 떠올랐어요. 도윤은 조용히 웃었어요. 맞아요. 오늘 바다는 따뜻합니다. 그날 밤 가게로 돌아오는 길은 짧으면서도 길었어요. 비냄새와 국물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옷깃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문을 닫기 전에 도윤은 메모장을 꺼냈어요. 칸마다 글자를 천천히 채웠습니다. 못 만난 시간, 찾아간 길, 작은 마당, 서진 나눔 국솥, 금순의 손, 따뜻한 첫그릇. 글씨는 또박또박했고 마음은 한결 단단해졌어요. 시계를 보니 밤이 깊어 있었어요. 그래도 눈꺼풀은 쉽게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내일은 더 일찍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그대로 더 안전하게, 더 따뜻하게. 창밖에서 바람이 한 번 세게 불었어요. 간판줄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잘하고 있다고 끝까지 가보자고 다정하게 등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어요. 병원 복도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돌았어요. 창밖 비는 잦아들었고 네온등 빛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윤은 의자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손바닥을 맞대고 있었어요. 손끝에서 아직도 따뜻한 김과 바닷내가 섞여 올라오는 듯했죠. 잠시 뒤 간호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들어오셔도 됩니다. 침대 머리맡에 선 순간 마음이 조용히 움츠러들었습니다. 금순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동자는 맑았어요. 입술이 마른 듯 달라붙어 있었고 손등의 혈관이 가늘게 뛰었죠. 민석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르신, 너무 오래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순이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어요. 걱정 마요. 오늘은 해야 할 말을 해야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끝에서 금순의 입술이 떨리며 열렸어요. 내 아이 이름은 서진이에요. 바다를 좋아했죠. 바다에서 일하고 바다에서 밥 벌어 먹었어요. 말이 한 올 한 올 풀렸습니다. 그 말이 방 안 공기와 섞여 오래된 사진처럼 선명해졌어요. 그 애가 첫 월급 타면 바지락 듬뿍 넣고 칼국수 끓여 먹자 했어요. 엄마, 배 터지게 먹자고요. 그 약속을 끝내 못 지켰어요. 도윤의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머릿속을 지나가던 의심과 경계가 한순간 바스러졌어요.
민석도 숨을 고르며 시선을 떨궜습니다. 금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죠. 태풍이 왔던 날이었어요. 연락이 끊기고 파도가 배를 삼켰대요. 그날 이후로 집은 텅 비었고 내 마음도 텅 비었지요. 창문에 비친 비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금수는 겨우 미소를 주워 올렸어요. 그 뒤에 재개발이 들어왔어요. 집을 비워달라 하더군요. 보상금이 들어왔고 순직 위로금도 한 번에 받았어요. 사람들은 큰 돈이라고들 했지요. 근데 내게는 쓸 데가 없었어요. 그 애가 없으니까요. 그 말이 방안을 둥글게 맴돌았어요. 잠시 후 금순이 손을 들어 허공을 쓸었습니다. 병원에서 내게 간암 말기라 했어요. 길어야 몇 개월이라네요.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지요. 그러다 어느 날 바지락 해감 물소리를 듣고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래, 그 약속을 다른 아이들에게라도 지키자. 따끈한 국물 한 그릇이면 밤을 버틸 수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도윤은 목을 한번 삼켰어요. 가게에서 들리던 바지락 부딪히는 소리, 보온통에서 오르던 김, 그 모든 게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어르신, 그래서 매일 오신 거군요. 그래요. 오늘 안에 끓여야 맛이 살아있으니까. 현금을 쓰는 건 카드 안 되는 가게들이 많아서예요. 서류 내라, 서명을 해라 하면 그분들이 오히려 어려워져요. 오래 다닌 작은 가게들, 현금이 빠릅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구두 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며 태성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깔끔한 웃음이었지만 눈빛은 번들거렸죠. 어르신, 몸은 좀 어떠세요? 큰일 하시는 거 저희 단체 이름으로 정리하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어요. 기부 영수증도 제가. 말끝이 미끄러지듯 미소로 흘렀습니다. 순간 도윤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대표님, 지금은 그럴 이야기를 할 자리가 아닙니다. 민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영업은 안 됩니다. 어르신께서 원치 않으시면 물러나 주세요. 태성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좋은 일을 더 크게 하자는 건데요. 절차는 제가. 도윤의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었어요. 어르신의 이름과 마음이 제일 큽니다. 현수막도 명단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국물의 온도와 사람의 안전이에요. 짧은 말이었지만 방 안 공기가 또렷해졌습니다. 태성은 시선을 흩뜨리다가 마지못해 물러났습니다. 문틈이 닫히며 바람이 잦아들었어요. 금순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더니 나직이 말했습니다. 도윤, 내가 하나만 부탁할게요. 말씀하세요, 어르신. 냉장차가 모자라요. 멀리 가는 날은 국물이 식어요. 보온통만으론 모자랄 때가 있어요. 아이들 배탈 날까봐 살균도 걱정이고. 도윤의 심장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불안이 아니라 책임의 불이었어요. 제가 차부터 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같이 방법을 찾지요. 금순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몸은 얼마 못 가도 이 국솥은 오래 끓었으면 좋겠어요. 서진이 좋아할 겁니다. 그 이름이 다시 방안을 맴돌자 도윤의 가슴이 따뜻하게 아려왔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의심으로 끊겼던 선이 약속으로 다시 묶였어요. 문 밖에서 빗소리가 아주 가늘게 들렸습니다. 민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은 당분간 여기 계셔야 합니다. 시장 쪽은 저와 도윤이 안전하게 챙기겠습니다. 미안하네요. 그리고 고맙네요. 금순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바다 같은 깊이가 있었어요. 병실을 나서는 길, 도윤은 창문에 이마를 잠깐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에서 온기가 살짝 돌아왔어요. 마음속에 굳은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일은 더 일찍 준비한다. 냉장차를 구한다.
해감과 끓이는 순서를 다시 적는다. 누구도 배 아프지 않게, 누구도 서럽지 않게. 복도 끝에 앉아있던 자원봉사 청년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사장님, 내일부터 제가 면 삶는 담당 맡아도 될까요? 그럼요. 천천히, 끓는 물은 넉넉히, 그 두 가지만 잊지 마요. 청년이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전 서진의 사진 속 미소와 겹쳐 보였어요. 가슴이 또 한 번 먹먹해졌지만 이번엔 아픔만이 아니었습니다. 희미한 희망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바깥 공기는 비냄새가 가셨고 바람에 염분이 실렸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르신 약속합니다. 내일 2시에도 김이 오를 겁니다. 그 김이 약속의 김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가게로 돌아온 도윤은 큰 종이를 꺼내 굵은 글씨로 3줄을 적었습니다. 첫째, 제철. 둘째, 제시간. 셋째, 제사람. 글씨를 눌러 쓰는 동안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어요. 종이를 벽에 붙이자 가게가 갑자기 환해진 듯 보였습니다. 바다 냄새가 한층 맑게 스며들었고 칼날에 묻은 물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불을 끄기 전 도윤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아, 내일은 더 뜨겁게 끓일게. 엄마의 약속, 우리가 이어갈게. 창밖 어둠이 잔잔하게 내려앉았고 마음속 국솥은 이미 보글보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리잔처럼 차가웠습니다. 골목 간판끈이 살짝살짝 흔들렸고 소래포구 바다는 잿빛 물결을 잔잔히 밀어 올렸어요. 도윤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대야에 소금을 풀어 해감물을 맞추고 바지락 자루를 조심히 풀었어요. 껍데기가 서로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고 모래는 천천히 바닥으로 가라앉았죠. 오늘은 첫 대규모 배식이라 마음이 더 조급했어요. 마음속에서는 같은 문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배 아프지 않게, 누구도 서럽지 않게.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 무렵 통장님이 천막을 들고 나타났어요. 만수는 멸치를 푹 우린 육수를 큰 냄비에 담아왔고 영자는 방금 무친 겉절이 통을 끌어안고 뛰어왔죠. 과일 가게의 상철은 귤 박스를 내리며 웃었어요. 오늘은 귤이 당도가 좋아요. 국물 먹고 하나씩 물리면 딱이에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서리는 비에 젖지 않게 올려두세요. 오늘 바람이 조금 셉니다. 마당에 도착하니 가마솥 2개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자원봉사 청년들은 가스버너의 연결부를 확인했고 아주머니는 큰 바트에 반죽한 면을 풀어놓았죠. 도윤은 종이를 꺼내 벽에 붙였습니다. 굵은 글씨 3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철, 제시간, 제사람. 바로 아래에 오늘의 순서가 붙었어요. 해감 끝내기, 육수 끓이기, 면 따로 삶기, 국물은 보온통, 배식 동선 점검. 글씨는 투박했지만 순서는 똑 떨어졌죠. 가마솥에 육수가 끓기 시작하자 공기부터 달라졌습니다. 파향과 마늘향이 올라오고 바지락이 입을 열며 맑은 소리를 냈어요. 누군가는 그릇을 닫고 누군가는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았죠. 도윤은 끓는 면을 건져 식힘 채반에 펼쳐두었어요. 그릇마다 면을 한 줌씩 담고 끓는 국물을 듬뿍 부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손놀림이 점점 리듬을 찾았어요. 마음도 그 리듬을 따라 안정되었죠. 그때 갑자기 버너 불꽃이 흔들리더니 확 낮아졌어요. 바람이 들어온 틈이 있었고 불은 파랗게 흔들리다 금세 약해졌죠. 아주머니가 놀란 눈으로 도윤을 봤어요. 불이 약해졌어요. 곧 점심줄이 밀려요. 괜찮습니다. 천막을 한 뼘 내려주세요. 바람길을 막고
옆 번호로 일단 옮기겠습니다. 도윤은 손등으로 땀을 닦으며 번호를 갈아 끼웠습니다. 고무링을 한 번 더 눌러 연결을 단단히 하고 불꽃을 조심스럽게 키웠어요. 파란 불이 다시 길게 올라왔고 가마솥 가장자리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쓱 풀렸어요. 작은 위기는 지나갔죠. 첫 그릇이 나가는 시간은 늘 비슷합니다. 햇빛이 마당 끝 장독대에 닿을 무렵 사람들의 발걸음이 모여들었어요. 줄이 길게 이어졌지만 누구 하나 떠들지 않았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를 보는 눈빛이 조용히 반짝였죠. 도윤은 국자를 들어 첫 그릇에 국물을 부었습니다. 투명한 국물 가장자리로 조개살이 통통하게 떠올랐고 파 송송이 푸르게 번졌어요.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한 숟가락은 천천히. 아이의 작은 손이 그릇을 받는 순간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맛이 따뜻해요. 그 말에 사람들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숨이 고르게 이어졌고 줄은 부드럽게 앞으로 흘렀죠. 점심이 한창일 때 또 하나의 일이 생겼어요. 보온통 뚜껑 하나가 중심을 잃고 금이 간 거예요. 국물 온도를 오래 지키기 어렵다는 뜻이었죠. 영자가 혀를 찼어요. 아이고, 오늘따라 얄궂네. 걱정 마세요. 남은 보온포를 두 겹으로 감싸고 덜어주는 속도를 조금만 높이면 됩니다. 새 통은 통장님께 연락해서 오후에 받죠. 도윤은 보온포를 단단히 눌러 묶고 국자 동작을 반 템포 빠르게 바꿨어요. 아주머니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청년이 옆에서 그릇을 더 꺼내 정리했죠. 서툰 손길이었지만 마음은 분명했어요. 모두가 같은 쪽을 보고 있었죠. 한편 마당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매끈한 구두 소리도 같이 섞였죠. 태성이 현수막을 말아들고 서 있었어요. 여기 현수막 하나만 붙이죠. 협력기관 명단도 같이 걸면. 민석이 뒤에서 다가와 가볍게 고개를 저었어요. 대표님, 오늘은 이름을 세우는 날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태성이 웃음을 유지했지만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좋은 일을 알리는 게 뭐가 나빠요. 도윤은 국자를 잠시 내려놓고 태성의 등 뒤를 가리켰어요. 보이세요? 줄 끝까지 아이들과 어르신이 서 있어요. 오늘은 국물의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현수막은 나중에 생각하시죠. 짧은 침묵 끝에 태성은 현수막을 천천히 말아내렸어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고 마당 안 공기가 다시 하나로 모였어요. 햇빛이 한번 눕고 바람이 한번 바뀌고 가마솥의 소리는 꾸준했어요. 국물은 맑고 깊었고 바지락은 알맞게 부풀었죠. 귤 껍질 향이 군데군데 섞여 올라왔고 겉절이의 매콤한 냄새가 뒤를 받쳤어요. 그릇을 내려놓는 소리, 젓가락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 고맙다는 인사들이 낮게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국자를 쥔 손에 힘을 조금 빼며 호흡을 길게 맞췄어요. 어깨에 얹힌 긴장도 서서히 내려갔죠. 배식 막바지, 줄 끝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병원에서 본 자원봉사 청년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면을 더 삶을게요. 고마워요. 물은 넉넉히, 풀어 담을 때는 살살. 청년이 활짝 웃었고 뜨거운 김 속에서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그 표정이 사진 속 서진의 미소와 잠깐 겹쳐 보였고 도윤의 가슴이 조용히 떨렸어요. 그러나 이번 떨림은 아픔보다 기쁘고 단단했어요. 해가 기울며 마당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마지막 그릇이 나갔고 보온통 바닥이 드러났어요. 아주머니가 양손을 털며 말했어요. 오늘도 한 그릇 남김없이 비웠네요. 네, 오늘 온도는 딱 좋았어요. 도윤은 빈통을 들어 올리며 웃었어요. 손목이 묵직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죠.
정리를 마치고 나니 공터에 바람이 한 번 더 스쳤습니다. 천막끈이 살짝 흔들렸고 펄럭이는 소리가 천천히 잦아들었어요. 통장님이 새 보온통을 들고 들어오며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내일부터는 2배로 돌려봅시다. 물량이 늘어도 원칙은 그대로 지킵시다. 맞습니다. 순서는 그대로, 속도만 조금 더. 도윤이 대답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고개 끄덕임에 힘이 있었고 서로를 믿는 온도가 배어 있었죠. 저녁빛이 골목을 붉게 칠할 때 도윤은 가게로 돌아왔어요. 대야에 물을 비우고 칼을 천으로 닦으며 오늘의 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해감 시간, 끓이는 시간, 배식 속도, 사고 메모. 빈칸이 거의 없었어요. 오른쪽 아래에 조그맣게 한 줄을 덧붙였어요. 작은 위기는 함께 넘었습니다. 불을 끄기 직전 도윤은 짧게 기도했어요. 어르신, 오늘 국물은 잘 끓었어요. 내일도 2시에 김을 올리겠습니다. 마음속 국솥은 여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밖의 바람소리와 겹치며 잔잔한 자장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서 바닷가 어디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낮게 속삭이는 듯 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온도를 지켜주세요. 밤새 바람이 불었어요. 간판 끈이 낮게 울렸고 가느다란 새벽빛이 골목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가라앉았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금순이 평온히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한번 크게 꺾였고 안에서 한숨이 가늘게 새어나왔지만 손은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가게 불을 켜고 대야에 소금을 풀었고 바지락 자루를 조심히 풀었어요. 껍데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가늘게 울렸고 그 소리에 마음이 조금씩 모였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만수가 검은 천을 들고 왔고 영자는 하얀 국자에 검은 리본을 묶어왔습니다. 마당 한켠에 작은 상을 차렸고 바지락 몇 줌과 하얀 그릇 하나를 올렸어요. 그릇에서는 김이 살짝 피어올랐고 향이 아주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어르신, 오늘도 국물 올립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고 영자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잘 드시고 가시라고요. 통장님이 나무판을 들고 들어왔어요. 새로 새긴 글씨가 반짝였어요. 서진 나눔 국솥 따뜻한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립니다. 글자를 손끝으로 한번 쓰다듬는 순간 가슴이 뜨겁게 욱했어요. 눈물이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오늘은 울음보다 온도를 지켜야 했어요. 민석이 옆에서 살짝 속삭였어요. 도윤, 오늘 운영은 그대로 갑니다. 어르신이 가장 바라셨던 모양 그대로요. 그래요. 제철, 제 시간, 제 사람. 순서 지키겠습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음이 다시 묶였어요. 끊어진 자리 위로 단단한 매듭이 생겼습니다. 가마솥에 불을 올렸어요. 육수가 끓기 시작하자 공기가 달라졌어요. 파향과 마늘향이 번졌고 바지락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청년은 면을 풀고 아주머니는 파릇한 파를 썰었어요. 만수는 보온통 손잡이를 조여주었고 영자는 그릇을 닦아가지런히 쌓았어요. 각자 말은 적었지만 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보고 있었어요. 첫 줄이 정리되자 제가 국자를 들었어요. 김이 손등을 스치자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금순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낮게 울렸어요. 오늘 안에 끓여야 해요. 저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어요. 뜨거우니 조심해서 받으세요. 한 숟가락은 천천히요. 아이들의 손에 그릇이 얹혔고 입김이 하얗게 떠올랐어요. 아저씨, 오늘도 바다 냄새가 나요. 그 말에 가슴이 쿡 하고 찔렸지만 곧
따뜻함이 번졌어요. 그래요. 오늘 바다는 조용하고 따뜻해요. 줄이 길어지고 가마솥은 한 번도 숨을 쉬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천막 끝이 살짝 떨렸고 그때마다 만수가 내려와 끈을 묶어주었어요. 영자는 보온통 틈을 두 겹으로 감싸주었고 청년은 면을 풀 때 팔을 크게 저었어요. 모두가 한 몸처럼 움직였어요. 사람이 지키는 온도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배식이 한창일 때 낯익은 여성이 줄 끝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보호소에서 보았던 그 얼굴이었어요. 사장님, 저 오늘은 자원봉사로 왔어요. 그릇 닦는 일부터 할게요. 고마워요. 물은 미지근하게, 거품은 깨끗이요. 그가 씩 웃었고 물그릇에서 작은 물방울이 반짝였어요. 받기만 하던 손이 돌려주는 손이 되는 장면을 보니 속에서 조용히 불이 켜졌어요. 슬픔 속에서도 길이 보였어요. 해가 기울며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마지막 그릇이 나가자 모두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은 옅은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바람이 한번 살짝 스쳤어요. 통장님이 새 보온통을 들고 와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운영표 아주 좋습니다. 내일부터는 주 이틀 정례로 하죠. 좋습니다. 물량이 늘어도 순서는 그대로 갑니다. 맞아요. 속도만 조금 더요. 고개를 주고받는 짧은 순간에 힘이 생겼어요. 서로 믿는 마음이 공기처럼 퍼졌어요. 정리를 마치고 상을 내렸어요. 남은 바지락 몇 알을 따로 건져 작은 그릇에 담았어요. 그릇을 들고 마당 한켠으로 가 조용히 앉았어요. 바람 소리가 작게 흔들렸고 마음도 그리 흔들렸어요. 어르신, 오늘 국물은 오른 온도였어요. 김이 예쁘게 올라왔어요. 아이들이 잘 먹었어요. 제 말이 바람에 섞여 떠올랐고 그 말 끝에 아주 작은 미소가 올라왔어요. 울음은 가라앉았고 대신 고요한 기도가 자리 잡았어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 골목불이 하나둘 켜졌어요. 대야를 헹구고 칼을 천으로 감싸며 오늘 표를 펼쳤어요. 해감 시간, 끓이는 시간, 배식 속도, 사고 메모. 빈칸이 거의 없었어요. 오른쪽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어르신 자리만 비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 동안 손끝이 떨렸지만 끝에서는 멈췄어요. 흔들림이 멈추자 마음도 잦아들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시장 입구에 작은 현판이 달렸어요. 함께 나누는 소래포구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나던 사람들이 걸음을 늦추고 잠깐 바라보았어요. 어떤 이는 귤 한 봉지를 내려놓고 갔고 어떤 이는 젓가락 한 묶음을 두고 갔어요. 작은 손길들이 쌓여 습관이 되었어요. 습관은 온기가 오래 머무는 법이지요. 오후 2시가 되면 저는 여전히 시계를 봐요. 대야에 소금을 풀고 바지락을 살살 흔들어요. 모래가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 마음도 가라앉아요. 영자가 말했어요. 도윤, 오늘 파가 아주 향이 좋아요. 좋네요. 파는 송송, 말은 천천히요. 민석이 웃으며 온도계를 내밀었어요. 오늘도 온도가 예쁩니다. 네, 오늘 바다는 안전한 온도예요. 짧은 대화가 따뜻하게 번졌고 그 따뜻함이 그릇으로 옮겨갔어요. 밤이 되면 가게 불을 낮춰요. 문을 닫기 전 벽의 종이를 한 번 더 바라봐요. 제철, 제 시간, 제 사람. 글씨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였어요. 저는 손끝으로 가볍게 톡 건드렸어요. 서진아, 오늘도 김이 올랐어. 엄마의 약속, 우리가 잘 지키고 있어요. 바람이 슬며시 스쳤고 바닷소리가 멀리서 낮게 들렸어요. 그 소리 위로 그릇을 내려놓는 작은 소리가 포개졌어요. 이 동네의 밤은 조용했지만 국솟은 마음속에서 여전히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내일도 그 김은 올라올 거예요. 약속의 시간은 이미 우리의 일과가 되었고 우리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2시가 되면 김이 오릅니다. 한 어르신의 마지막 약속이 오늘 우리의 따뜻한 한 그릇이 되었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의 온기가 서로를 지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보시는 모든 어르신들께도 오늘 하루 따뜻한 밥 한 끼의 힘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